네, 안녕하세요. 원원입니다. 저에게 이 채널을 있게 해준 영상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두 가지 영상인데요. 나의 첫 1억, 그 후 3년 뒤 지금, 그리고 나의 첫 1억, 그 후 4년 뒤 지금. 그래서 이 영상들에는 제가 1억을 모은 전후의 과정들과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 때 생각을 1년 단위로 제가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요.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시리즈가 시리즈인지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.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장하는 자산을 또 점검을 해보고 그때마다 또 새로운 생각들을 담고 있으니 또 이런 포인트에서 봐주시면 또 새로운 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이 채널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최근에 많아져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연마다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015년 처음 직장을 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 5년간 투자를 1도 안 하고 저축으로만 1억을 모았어요. 그때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빚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여유 있게 모았던 기억이에요.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녔고 그래서 연간 한 2천 정도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관성적으로 쭉 모으다 보니 2019년 말 덜컥 1억이 생겼어요. 근데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때가 왜 그랬냐면 이 차트는 그때 한국은행 금리였는데요. 이 빨간색 이 시기인데 금리 인하기였습니다. 기준금리가 1% 이하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5년 동안 그래도 나름 아껴 쓰고 이렇게 모은 돈인데 1억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아무리 해도 연간 2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제가 그때 각성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처음을 했던 게 저는 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. 1억을 모으자마자 2020년 1월에 그때 모두 다 하는 주식 삼성전자를 3천만 원을 매수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도 이때 저한테 정말 미쳤다고 했어요. 처음 주식 시작하는 애가 뭣도 모르고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은 이 3천만 원도 연간 10% 하면 300만 원 그리고 뭐 20% 해봤자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이 되게 작아 보였던 거죠. 그래서 돈을 좀 크게 벌려면 좀 많이 넣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고요. 그런데 그러자마자 주식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항상 이렇게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이때 이 노란색 제가 표시한 데가 2020년 1월 제가 주식 샀던 시점인데요. 이 4월까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6만 원대 삼성전자가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집니다. 그래서 한 30-40%가 떨어져 버려요.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30-40% 떨어지니까 거의 마이너스 1,000만 원 손실이 나더라고요. 막막했습니다. 굉장히 막막했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래도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추매를 또 시작을 했어요. 추매를 계속 하다 보니 삼성전자를 5천만 원까지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와중에 그 2020년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.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직장 생활한 지 5-6년 차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주거를 대부분 매매를 해서 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. 보통 7억, 뭐 6억, 5억 이 정도로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네 이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사니? 라고 항상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는 집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을 갖고 있다면 6억대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 돈 구성은 모은 돈 1억, 신용대출 1.5억, 그리고 전세금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었죠. 혼자 사는 거여서 전세금 4억 총 하면 한 6억 5천대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좀 약간 긍정회로가 좀 그래도 잘 발달된 사람이어서 삼성전자가 비록 마이너스 1,000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9천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앞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 6월에 집을 계약을 했고요. 그해 11월에 집에 잔금을 치르면서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. 내 계획으로는 1억만 좀 더 있으면 실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2년 전세 한 바퀴 돌리고 실거주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샀고요. 다행히 이 집 매수를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추매한 게 있어서 본전으로 그 삼성전자는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돈을 모으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목표라는 게 생기더라고요. 실거주를 하겠다. 그래서 전세금 상환을 꼭 해야겠다 라는 목표가 생겼고 전세 한 바퀴 돌 때까지의 1억을 어떻게든 모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저축으로만 모았던 그 여유와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돈을 모았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 말에 1억을 모으고 실거주를 했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시기에 1년간 해외 근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해외 근무했을 때 그 국내
월급이랑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세이브해서 1억을 모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때도 좀 느낀 게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를 저지르면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1억을 모으게 되었는데,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았냐,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주식 플러스 저축을 했습니다. 주식을 100% 하기는 좀 쫄렸어요. 왜냐하면 전세금을 좀 빼줘야 되니까. 그래서 한 50대 50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은 하락장의 시기였거든요. S&P 500도 막 바닥을 치는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게 전세금 빼주는 게 간절하다 보니 이것저것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고 여러 종목을 손을 댔던 것 같아요. 하이닉스, 신한지주, 삼성전자, 고배당주, 2차전지, 메타버스,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런 것들. 근데 전체적인 하락장이다 보니 이게 거의 다 박살이 났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, 삼성전자까지 하면 거의 550만 원이죠. 마이너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1억을 모았을 때는 주식으로는 마이너스 한 700 정도인 상태였습니다. 특이하죠? 첫 번째 1억은 손실 없이 저축으로만 모았는데 5년 걸렸고, 두 번째 1억은 저축 플러스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700이었어요. 투자는. 근데 긴장감을 갖고 저축을 좀 늘려서 돈을 어떻게든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런 긴장감을 갖고 이런 또 돈 나갈 때의 시기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있는데요. 돈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이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처음에 삼성전자를 했을 때도 그렇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잔금을 치를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00이었던 게 본전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었지만 이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, 이때의 교훈을 또 망각한 채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도 주식에 기대어 돈을 불리려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종목을 조급함 때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돈을 빼는 시점 자체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때 최소한 본전을 해준 게 미국 S&P 500이었습니다.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주가창을 봤는데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느낀 거죠. 아,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. 그래서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안정적인 곳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먹었습니다. 그래서 있는 주식 다 손절하고 2023년 4월에 S&P 500만 하기로 했고요. 그리고 그 과정을 5월부터 좀 유튜브로 남겨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제 유튜브고, 첫 영상이 2023년 5월에 업로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을, 그리고 투자 과정을 전부 매달 달달이 제가 올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니 현재는 수익을 5천만 원을 넘겼고 수익률도 42.28% 수준의 아주 건실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과정 속에도 작년 10월 정도에 제 세 번째 1억을 모을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저의 첫 1억을 모았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9년인데 저축만 해서 모았고요. 손실은 0원이었습니다. 그렇게 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은 투자와 저축을 병행해서 했는데요. 그때는 손실로 마이너스 700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아껴 쓰다 보니까 두 번째 1억을 또 만들어냈어요. 그리고 S&P로 전체 자산을 옮기고 현재까지는 저축은 따로 하지 않고요. 투자만 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은 5,200만 원 정도로 약 S&P 500을 1억 7천 정도 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억을 모으고 난 이후에 금융 및 재테크적인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고요. 벌써 이것도 이제 5년이 되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저의 현재 자산은 10억 2천 정도 되고요. 이 중에 8억 5천은 아파트, 그리고 1억 7천은 주식입니다. 그리고 순자산은 5억 5천으로 여기서 아파트에 대출 뺀 가격이 3억 8천, 그리고 주식이 1억 7천 정도 있습니다. 이건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. 자랑도 아닌 게 저보다 너무 잘 버시고 훌륭하게 모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나온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좀 살다 보니까 지금의 저의 그 예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. 인간인지라 항상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.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못했던 거고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. 정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 때도 월급 받은 거를 최소한 10만원, 20만원 투자를 S&P 500 같은 거에 했으면 지금과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. 분명 이때 제가 돈을 벌었고 충분히 이 정도의 돈은 S&P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때부터 투자를 만약 잘 했다면 그 삼성전자랑 이 여러 종목들에 터치를 했던 그런 방황과 그런 좀 약간 비용들이 아마 적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어차피 투자는 이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잖아요. 시간을 줄이려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, 수익률을 좀 낮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이 싸움인데,
어렸을 때부터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간은 최소한 벌 수 있던 거니까, 그래서 저는 제가 신입 직원들 오면 언제나 이 얘기는 좀 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투자라는 것을 조금씩 해보는 게 나중에 좀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한 3,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, 아파트 잔금 치를 때 삼성전자 들어가 있던 돈, 그리고 전세금 빼줄 때 그 여러 주식들에 들어가 있던 돈, 이렇게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초조해서 이런저런 종목에 기웃거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.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힘들었다고 투자를 놓아버리고, 그리고 그 2022년에 가장 힘들었었을 그런 투자를 했을 때 투자란 것은 나랑 안 맞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이 투자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넣었고, 잘못된 종목들이 있던 것들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쳐내면서 꾸준히 이어온 게 주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말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무작정 그냥 내가 이 종목을 평생 매수한다라는 게 아니라, 물론 이것도 좋은 전략일 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그 주식 흐름이나 상황에서는 많이 불편하구나, 많이 안 맞구나 하는 내 자신과 그런 합을 맞춰보면서 이 나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고요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하는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정말 누구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래도 과분하게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게 투자를 즐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제가 이 힘들었던 착오가 있었던 과정을 인정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, 그리고 제 이 단순하게 바꾼 투자 스타일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렇게 어렵게 머리 쓰면서 투자하는 거 없이도 S&P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좀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S&P 투자를 위해서 다른 종목을 손절했었을 때 그때 마음이 지금 말씀드린 생각들이었고요. 실험적인 과정을 유튜브로 2023년부터 남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제 투자를 통해서 많은 또 참고 자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서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쭉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진 않아요. 분명히 경제 위기도 올 거고 상승기도 올 거고 이 과정이 분명히 또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공유하고 같이 이겨내고 같이 이렇게 생각 남기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도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래도 유튜브 시작하고 매년 한 편씩 올리는 1억을 모은 후에 달라진 삶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았는데요. 첫 영상은 구독자가 100명 되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1300명이고 지금이 8600명, 그래서 연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. 그럼 또 이 시리즈 영상은 내년 이맘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제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요.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